자, 많이 힘들죠? 조금만 참으시고 마지막 교시 시작할게요. 저도 전공 심화를 여태까지 하면서 비대면 수업을 하는 건 처음인데 영상 6개를 만드는 거는 쉽지 않네요, 여러분들. 듣는 여러분들도 좀 힘드시겠지만 조금만 화이팅 하시고 이제는 산성 연모제랑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우와, 이거 뭐지? 이런 생각 들 만한 그런 컬러들 좀 보여줄 테니까 조금만 화이팅 하세요. 자, 마지막으로 산성연모제, 두 번째로 했었던 삼성연모제는 보통 탈색모의 표현이 많이 되고, 그래서 이렇게 되게 또렷하고 진한 색감이 있어요. 우리 매니큐어 손톱에 바르면 매니큐어를 발랐을 때 그냥 코팅제를 손톱에 바른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 번만 바르거나 한 번만 발라도 진한 색깔은 바로 표현이 되죠. 손톱에 무슨 색깔을 바르지 않아도 위에다가 얹듯이 하는 거고, 이 손톱에다가 직접적으로 물드는 게 아니잖아요. 봉숭아 물들이는 것처럼. 내가 원하는 컬러를 위에다가 얹히듯이 하는 거기 때문에 손톱이 매끄러우면서 코팅이 되죠. 그래서 산성연모제도 매니큐어처럼 위에다가 코팅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또렷한 색깔 표현이 되고, 대신에 모발이 이런 식으로 까만 부분에는 표현이 안 돼요. 왜냐면 모발 안에 침투해서 멜라닌 색소를 파괴해서 넣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위에 코팅이 되는 거다 보니까 탈색을 다 하고 나서 표현해야 색감이 표현이 잘 돼요. 여기 위에도 까만 부분에는 표현이 안 되고 이 밑에는 다 파란 색깔, 뭐 이렇게 뭐 에메랄드 색깔 표현이 다 잘 돼 있죠. 산성연모제는 코팅 염색, 왁싱, 매니큐어 다 같은 말이고요. 제품 이름만 다를 뿐이지 다 같은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극적인 화려한 색 스타일을 추구하는 이들이 많이 하는 스타일로, 산성 염색의 기간은 2주에서 6주 사이에, 보통 2주가 지나면 색소가 눈에 띄게 빠지기 시작해요. 여러분들 쉽게 설명을 하면 손톱에 매니큐어 발라보신 적 있죠? 젤네일 말고 그냥 내가 혼자 바르면은 알아서 시간 지나면 굳는 그 매니큐어를 생각을 했을 때, 뭐 샴푸 많이 하면 일주일도 못 가고 시간 지나면 이제 조금씩 떨어져 나가잖아요. 지저분하게. 젤네일은 그냥 한 번에 떨어지는 거고, 젤네일 생각하지 마시고 매니큐어 생각했을 때 조금씩 떨어져 나가는 것처럼 이 모발 겉표면에 코팅이 돼서 윤기나게 붙어 있다가 머리를 몇 번 감고 뭐 드라이하고 이러면서 손톱에 발랐던 매니큐어처럼 하나씩 한 커플씩 떨어져 나가요. 그러면서 색소가 눈에 띄게 빠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매니큐어처럼 코팅이 위에 바로 되는 거다 보니까 피부에 묻게 되면 지워지지가 않아요, 잘. 일반 연모제랑 다르게 바로 착색이 돼버려요. 위에 코팅이 돼버려요. 그래서 도포를 할 때 주의가 필요하고, 이 매니큐어도 피부에 발리면 알코올로 닦지 않는 이상 잘 안 지워지잖아요. 내가 손톱으로 막 떼지 않는 이상. 그것처럼 산성 연모제도 바로 위에 착색이 돼버려요. 코팅을 확 해버려. 그래서 잘 지워지지 않기 때문에 거의 도포할 때 꼬리빗을 이용해서 살살살살 긁어내듯이 도포를 하는 경우가 많고요. 산화 연모제랑 달리 열 처리가 필요해. 코팅이 더 잘 될 수 있도록 뭐 젤네일 생각해봤을 때 젤도 약간 램프 같은 거 하잖아요. 그렇게 착색이 잘 될 수 있게끔 열 처리를 하고요. 열 처리를 하고 나서 옛날에는 이 수건에다가 물을 묻혀가지고 얼리면 얼은 수건이 되잖아요. 차갑게. 그 상태에서 열 처리를 해서 뜨겁게 만든 이 상태에서 차가운 수건을 해서 더 착색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사용을 했었어요. 왜 온탕에 갔다가 냉탕에 갔다가 온탕에 갔다 냉탕 갔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잘 착색이 되도록 딱 굳혀주는 느낌으로 이제 옛날에는 많이 사용을 했고, 산화 연모제랑 다르게 이젤을 사용하지 않고 일제만 단독으로 사용을 해요. 왜냐면 모발 안에 침투하는 게 아니라 겉에 표면에 코팅하듯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젤은 없어요. 왜냐면 일제 자체가 그냥 큐티클층 바깥에 들러붙는 것 뿐이에요. 우리 손톱에 바르는 매니큐어처럼. 도포가 끝났다면 열 처리를 들어가고, 열 처리가 끝나면 차가운 수건 등을 이용해서 모발을 덮어줘요. 착색이 더 잘 되게끔. 그래서 도포하기 전에 미리 냉동실에 이 물수건을 넣어두거나, 아니면 물수건을 안 넣으면 그냥 차가운 바람으로 열 처리해주듯이 이용해가지고 더 착색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자, 컬러 차트를 보면 이제 연모제로 표현될 수 있는 부분은 거의 한 13, 14까지겠죠. 이제 잘 안 밝아지는 경우는 뭐 한 11레벨까지. 연모제는 이제 펌제 같은 경우에는 건강모면 뭐 발수성모나 뭐 버진모 같은 경우에는 건강모를 바르고, 손상모에는 손상모 바르고, 뭐 극손상에 극손상, 뭐 탈색모에는 뭐 복구펌제나 뭐 산성펌제를 바르는 것처럼 이 모발의 손상도나 상태에 따라서 내가 펌제를 다르게 들어갈 수 있죠. 근데 연모제는 그런 게 없잖아요. 연모제가 뭐 건강모용, 손상모용 연모제가 따로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같은 연모제를 발라도 이 고객님의 모발 상태, 뭐 원래 모발 상태가 뭐 6레벨 정도 되는 사람이거나 원래 모발 상태가 거의 2레벨이야. 그럼 같은 9레벨 연모제를 발라도 2레벨은 한 6레벨까지밖에 밝아지지가 않고, 6레벨인 사람은 9레벨까지 밝아지겠죠. 이런 식으로 이 고객님의 모질에 맞춰서 내가 이 고객님이 9레벨을 원하는데 이 고객님의 원래 모발색은 2레벨이야. 그러면 더 밝은 색을 발라야 되고,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해주셔야 돼요. 이 15레벨 이후부터는 탈색모에 가깝겠죠. 얘가 거의 이제 애쉬 표현 가능한 아이보리 색이고, 그래서 컬러 차트를 보면 보통 1레벨, 2레벨 이 순서는 여러분들이 좀 잘 외우시는 게 좋아요. 이거 시험 많이 보지 않으셨어요? 뭐 흑색, 어두운 흑갈색, 아주 어두운 흑갈색, 어두운 흑갈색, 흑갈색, 아주 어두운 갈색, 어두운 갈색, 갈색, 이런 식으로 차례대로 시험 봤었죠. 그래서 아마 요거 시험 보셨을 거예요. 염색 명도 10단계 해서 첫 번째 흑색, 두 번째 아주 어두운 갈색, 세 번째 어두운 갈색, 갈색, 밝은 갈색, 어두운 황갈색, 황갈색, 밝은 황갈색, 아주 밝은 황갈색, 가장 밝은 황갈색. 결국에 염색 명도는 흑색 빼고는 다 갈색이 표현돼. 갈색. 무슨 갈색, 무슨 갈색. 아까도 염색은 거의 대부분 갈색 결이 많다고 했잖아요. 염색으로는 거의 대부분 땡땡 갈색, 카키 브라운, 보랏빛 브라운, 붉은 브라운, 자줏빛 황갈색, 이런 식으로. 요 레벨은 어딜 가든지 많이 쓰이는 10단계의 염색 명도기 때문에 좀 암기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헷갈리면 이게 10단계가 좀 헷갈리잖아요. 그러면은 흑색은 뭐 1번이 흑색이니까 요거는 쉽고, 중간에 갈색이랑 황갈색만 외우세요. 그러면 앞뒤로 이 아주 어두운, 밝은, 밝은, 아주 밝은, 가장 밝은, 이 순서만 외우면 되잖아요. 4번에 갈색이면 이 위에 2개가 있으니까 흑색이랑 갈색 사이에 2개만 있으니까 아주 어두운, 그 다음에 밝은 갈색. 7레벨에 황갈색이면 그 위에 어두운 황갈색, 그리고 밝은 황갈색, 아주 밝은 황갈색, 가장 밝은 황갈색. 이름만 갖다 붙이면 돼요. 아주 아주 어두운, 아주 밝은, 이런 식으로 그렇게 외우시면 되고, 또 염색 명도가 있으면
탈색 명도가 있겠죠. 탈색 명도는 탈색이 빠지는 순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염색 명도도 마찬가지고. 자, 처음엔 갈색으로 빠져요. 그러다가 약간 붉은 보랏빛으로 빠져. 동양인들은 특히나 모발에 붉은빛이 많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약간 붉게, 또 붉은색, 붉은 오렌지, 오렌지 노랑, 밝은 노랑, 창백한 노랑. 요거는 거의 뭐 아이보리 느낌으로 빠지겠죠. 그래서 사람마다 빠지는 순서가 다 비슷하지만 빠지는 이 레벨의 차이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같은 연모제랑 똑같아요. 어떤 사람은 같은 탈색약을 바르고 같은 방치 시간을 봐도 붉은색까지만 빠지시는 분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오렌지 노랑까지 빠지는 사람도 있고, 사람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계속 터치를 하면서 애초에 상담을 잘 해주셔야 되고, 탈색 이런 거 상담할 때도, 자, 우리 미용에는 솔직히 확실한 게 없어요. 왜냐면 이 고객님이 속일 수도 있어요. 블랙을 했는데 블랙을 안 했다고 속일 수도 있어. 탈색을 하고 나서 블랙하는 경우가 아니라 그냥 이제 혜정이가 머리색이 원래 밝잖아요. 그래서 어두운 색을 자꾸 입히는 건데, 그것처럼 탈색을 하지 않아도 원래 내 모발이 갈색이어가지고 흑색으로 도포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냥 밝은 머리를 하고 싶어서 거짓말 다른 데서 안 해주니까 거짓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를 잘 파악을 해주셔야 되고, 그래서 사람마다 빠지는 레벨이 달라서 이렇게 될 수도 있다. 우리는 될 거예요. 이렇게 해드릴게요. 라는 확답을 주시는 거는 조금 어려워요. 왜냐면 사람마다 모질이 다르고, 사진을 가지고 오더라도 그 사진은 거의 대부분 디자이너가 만져놓거나, 파마도 마찬가지고 컬러도 마찬가지고, 고객님은 색깔 뭐 애쉬, 뭐 그레이 보통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애쉬나 아니면 네이비, 뭐 베이지 이런 색깔을 제일 많이 가지고 오세요. 보통 붉은빛은 내기 쉬워요. 동양인들은 애초에 붉은빛이 많기 때문에 탈색을 한 번만 해도 붉은빛은 바로 표현이 되는데, 동양인이 가지고 있지 않은 이 애쉬의 느낌은 최대한 노란빛이 없어져야 돼요. 붉은빛과 노란빛이 없어져야 애쉬 표현이 잘 가능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베이스 자체를 거의 하얀색에 가깝게 빼내야 애쉬 표현이 좀 잘 되죠. 그래서 확답을 주고, 할 수 있어요. 뭐 2번만에 해서 해드릴게요. 공식은 없어요, 미용에. 그래서 잘 상담을 해주셔야 되고, 산화 연모제에는 유럽계 연모제랑 아시아계 연모제가 있어요. 유럽계 연모제는 보통 이제 뭐 프랑스에 나오는 로레알이나 웰라가 있고, 아시아계 연모제는 뭐 데미, 시세이도, 밀본, 미엘. 뭐 시세이도, 데미, 뭐 밀본 일본 거죠. 미엘은 한국 거고. 되게 다양한 연모제가 있는데, 이 로레알이랑 웰라는요, 만약에 로레알이랑 웰라에 뭐 11레벨이야. 그러면 11레벨을 바르면 진짜 11레벨처럼 나와요. 우리 염색 차트에 있는 11레벨처럼 거의 대부분 표현이 돼요. 머리가 워낙 어두워서 잘 안 빠지는 발수성모나 원래 머리가 엄청 딥한 사람 아니면 11레벨을 바르면 11레벨이 표현이 돼. 근데 아시아계 연모제는요, 11레벨 연모제를 바르면 9레벨 정도로 한 1단계에서 2단계 정도가 다운이 돼서 표현이 돼요. 그게 왜 그러냐면, 유럽계 사람들은 어때요? 서양인 모발은 되게 모발도 얇고 머리가 밝은 경우도 많고 침투도 빨리 되고 색깔도 빨리 빠져요. 그래서 이 색을 바르면 이 색이 금방 표현이 돼. 근데 아시아계 모발을 가진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유멜라닌에는 붉은빛이 많기 때문에 이 붉은빛을 없애고 싶어요. 거의 대부분 레드 브라운을 선택하시는 분도 간혹가다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매트 브라운, 애쉬 브라운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시세이도, 밀본, 미엘, 뭐 데미 이런 아시아계 연모제 회사들은 이 동양인들이 가지고 있는, 아시아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붉은빛을 약간 중화시켜주는 애쉬의 느낌을 좀 넣어서
연모제를 출시하는 데가 많아요. 여기 연모제 회사들이 다 그래요. 그래서 로레알 제품은 내가 11레벨을 표현하고 싶으면 11레벨 연모제를 바르면은 표현이 돼. 근데 아시아계 연모제는 이 애쉬의 느낌을 더 넣어주는 것도 있고, 이 암모니아의 성분이 로레알은 더 많아요. 그래서 로레알 같은 경우에는, 로레알이나 웰라 같은 경우에는 이 연모제 자체도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런 쇠라고 해야 되나? 그 연모제 짤 때 연모제가 튜브형이 아니라 약간 그 구겨지는 쇠 느낌의, 플라스틱이 아니라 쇠 느낌의 연모제 그 외형이 있잖아요. 이런 시세이도나 막 밀본 미엘 이런 거는 좀 더 부드러운 튜브형이 많거든요. 그래서 로레알 웰라는 암모니아의 함유량이 좀 더 많아서 쉽게 더 표현이 되고, 같은 레벨이 표현이 되고, 아시아계 연모제는 암모니아의 함유량이 또 적어요. 그래서 암모니아가 모발을 또 안에 팽창시켜가지고 표현이 되는데, 얘는 좀 덜 표현되게 돼서 11레벨을 갖다 바르면 9레벨이 표현이 되고, 9레벨을 갖다 바르면 한 7레벨 정도가 표현이 돼요. 그래서 저도 맨 처음에 로레알 계열이랑 웰라 계열만 쓰는 샵에 있다가 밀본이랑 미엘 시세이도를 사용하는 샵에 갔을 때 되게 헷갈렸어요. 전에는 11레벨을 표현하고 싶으면 11레벨을 바르면 되는데 11레벨을 여기서 표현하려고 하니까 13레벨을 발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음에 이제 컬러 도포하실 때 헷갈리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요렇게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아시아계 연모제는 2톤 정도 낮다고 보시면 돼요. 요즘에 많이 쓰는 커리실이나 커리실 왁스 이런 거 써보신 분들 있죠. 커리실도 한 1, 2레벨 정도 다운이 돼요. 그리고 뭐 그레이트도 마찬가지고 7레벨 쓰면 5레벨 정도로 표현이 돼요. 5레벨에서 뭐 6레벨 정도, 한 1, 2레벨 정도 낮아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다른 데 가서 뭐 스페어나 이런 거 하실 때도 연모제의 이 회사에 따라서 표현되는 정도가 달라요. 자, 그리고 자, 멜라닌에서 유럽계 멜라닌은 페오 멜라닌으로, 자, 붉은색이나 노란색을 띠는 멜라닌 색소고, 아시아계 유 멜라닌은 오징어 먹물의 주 색소죠. 그래서 유 멜라닌은 붉은색을 띠요. 붉은색이나 얘는 이제 오렌지의 여기 붉은색은 오렌지 느낌, 오렌지 노랑. 근데 유 멜라닌에서는 약간 검붉은색, 검은색. 동남아 사람들도 머리가 까만 사람이 많죠. 곱슬에 까맣고, 우리나라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계속 밝은 색으로 염색을 보통 하잖아요. 자, 색의 3원색이 있어요. 빨강, 파랑, 노랑이 있죠. 자, 빨강, 파랑, 노랑 안에 겹쳐지는 초록, 파랑과 빨강 사이에는 보라, 노랑과 빨강 사이에는 주황, 그게 다 섞이면 검정. 여러분도 어렸을 때 물감놀이 할 때 뭐 그 붓을 헹구잖아요. 색칠 놀이하고 헹구고, 뭐 바르고 헹구고, 뭐 바르고 헹구다 보면 그 물이 점점 꾸정물이 돼가죠. 까맣게. 이것저것 섞이니까. 그래서 모든 색이 섞이면 검정이 되는데, 염색을 할 때도 나는 블루 염색을 하고 싶어요, 선생님. 그래서 탈색을 하기로 했어. 근데 탈색을 했는데 고객님이 노란색이 나왔어요. 완전 샛노랗게. 그 짜장면 배달하시는 분들 막 옛날에 어렸을 때 그런 샛노란 모발이 노란색으로 나왔는데, 탈색 한번 했으니까 애쉬는 파랑, 애쉬는
파란색의 색소가 좀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레이에 파랑을 발랐어. 나는 노란색에다 파란색을 발랐으니까 파란색이 나오겠지? 아니죠. 초록색이 나오죠. 그래서 잘못 염색한 경우에 나는 애쉬 염색을 해달라고 했는데 뭐 블루를 해달라고 했는데 헹구고 나오니까 카키가 됐어. 아니면 오늘은 뭔가 약간 애매한 블루인데 시간이 지나면 색이 빠지면서 초록으로 나 카키로 돼. 그러면 컴플레인 감이죠. 나는 파랑을 원했는데. 그래서 보색 컬러를 잘 아셔야 돼요. 오렌지는 파랑, 보라는 노랑, 빨강은 초록. 이렇게 해서 모발을 중화시킬 수 있는, 얘네들이 만나면 갈색이 되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지금 이 모발은 어때요? 거의 제가 봤을 때는 한 10레벨 정도 돼. 10레벨 정도 되고 10레벨에서 11레벨 정도도 되기는 하는데 뿌리가 너무 밝아지면 안 예쁘기 때문에 저는 한 10레벨 정도의 염색량을 바를 것 같아요. 10레벨 아니면 9레벨. 네? 만약에 이 모발이 지금 굉장히 오렌지 브라운이잖아요. 오렌지 브라운이니까 오렌지의 보색인 뭐예요? 블루 계열을 써서 톤을 중화시킬 것 같아요. 근데 당연히 중화를 시키면 블루가 좀 딥한 컬러이기 때문에 약간 컬러가 어두워진다라는 걸 공지를 해야 돼요. 그리고 뿌리 염색을 할 때도 지금 여기 밑에 컬러는 엄청 밝아요. 그리고 여기 중간은 어둡죠. 여기를 뿌리 컬러를 맞춰야 되는데 이 맨 밑에 컬러가 아니라 자라난 맨 마지막 뿌리 컬러를 했었던 맨 마지막 컬러에 맞춰서 뿌리 염색을 하는 거예요. 여기 컬러에 맞추면 거의 뭐 한 13, 14레벨 정도 되죠. 여기를 그럼 그대로 맞추는 게 아니라 여기 중간에 거의 지금 한 7레벨에서 8레벨 정도 되는 부분에 연모제를 발라야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 식으로 연결이 되겠죠. 안 그럼 뿌리만 밝아지니까. 자, 그 다음에 기화현상이란 뭐냐? 기화현상은 시술할 때 모발이 뜨거워지면서 약재가 물로 변해서 물처럼 뚝뚝 떨어지는 상황을 발생해 하는 건데 뜨겁고 물처럼 떨어지면 시술이 안 먹어요. 모발이 약을 뱉어내는 거예요. 연모제가 흡수가 되지 않고. 그래서 그럴 때는 머리를 빨리 헹궈야 돼요. 열로 인한 모발 손상이 될 수도 있고요. 뜨거워지잖아요. 그러니까 막 큐티클층이 막 열리면서 단백질이 다 쏟아져 나올 수도 있고 그 뜨거운 열로 인해서 두피에 화상을 입을 수가 있어요. 안 그래도 탈색제는 거의 표백제에 가깝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안 그래도 제일 센 약이 두피에 닿아서 표백제 저번에 그 수화 탈색하다가 손에 부글부글 끓면서 막 따가웠잖아요. 그것처럼 안 그래도 닿으면 따가운데 그게 막 열이 난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당연히 더 안 좋겠죠. 안 그래도 표백제에 열이 나니까. 그게 왜 그러냐? 원인은 막 철분제 먹었냐고 물어보는 경우도 있죠. 금속성 뭐 아니면 해외여행을 갔다 와서 그 석회수에 머리를 많이 감은 그런 사람들 또 모발 안에 철분이 쌓여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고 린스처럼 아까 얘기했었죠. 린스가 트리트먼트제가 너무 잔류를 많이 해서 걔랑 만나가지고 기화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저질의 성분이 잔류해서 질이 좋지 않은 성분이 잔류해서 산화제랑 만나는 경우에 기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고 아니면 모발의 약을 뱉어내는 저항성 모발, 발수성 모발에 모발 자체가 질긴 고객님 같은 경우에 뱉어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지성이 심한 경우.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모발이 건강모처럼 보이진 않지만 반질반질한 경우. 자, 비교를 해보면 얘는 같은 모발의
밝기가 비슷한데 얘는 되게 반질반질하고 얘는 되게 푸석푸석한 느낌이잖아요. 이 모발은 되게 약을 뱉어내는 발수성의 모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화 현상이 발생하기가 더 쉬운 모발이고, 얘는 이미 딱 봐도 되게 약을 잘 흡수할 것 같죠. 누가 봐도 손상 보고. 그런 경우에는 얘는 뭐 발수성일 수도 있고요, 경화 모발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진단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원인에 철분제랑 뭐 칼슘 등 영양제가 원인이 될 수도 있고요. 시술 도구 자체가 염색볼이 깨끗하지 않다든지 염색 브러쉬가 깨끗하지 않은 경우, 혹은 머리숱이 과하게 많아서 탈색을 할 때 네이프부터 바르잖아요. 보통 밝은 염색을 할 때는 네이프부터 바르기 시작할 때 모발이 안에 쌓이면서 숱이 굉장히 많았을 때 이 네이프 부분이 열이 발생하면서 쌓이면서 더 뜨거워지는 경우에 기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화 현상이 발생을 했을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하냐. 일단 탈색 전에 샴푸를 해서 모발을 잔류하고 있는 저질의 성분, 좋지 않은 질을 가진 성분을 제거를 해주고, 머리숱이 너무 쌓여가지고 그 안에서 탈색약이 뜨거워지지 않게끔, 머리숱이 너무 뭉쳐있으면 그 안에서 열이 발생해서 기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산화제의 볼륨, 산화제의 퍼센테이지를 낮추고 산화제의 양을 늘려주거나, 아니면 LPP를 살짝 가볍게, 너무 많이 도포하면 연모제가 들어가기 힘드니까 도포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되게 다양한 대처 방안이 있고, 일단은 거의 대부분 탈색 전에 샴푸를 한번 하고, 뭐 에센스를 너무 많이 발랐거나 모발이 너무 지성이라서 기름진 경우에 기화 현상이 발생이 될 수 있고, 철분제도 그럴 수 있고, 이 도구에 청결하지 않은 경우도 그게 제일 많아요, 사실. 그래서 뭐 철분제 먹었는지를 뭐 미리 확인할 순 없지만, 기화 현상이 만약에 발생해서 막 약액을 뱉어내고 머리가 물이 뚝뚝 떨어진다 그러면 빨리 헹구셔야 돼요. 안 그러면 머리가 얼룩지거나 열이 발생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객님이 엄청 막 등이랑 다 뜨거울 수 있어요. 등에 머리카락이 닿아 있잖아요. 그러면은 두피랑 등에도 뜨거워가지고 목이랑도 화상 입을 수 있거든요. 머리카락을 내려놨을 때 탈색약이 목에 닿을 수도 있잖아요. 그 경우에 목에도 화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기화 현상이 발생하면 빨리 헹구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 6교시까지 마무리를 했고요. 과제란에다가 자, 1, 2, 3교시는 그 그림 그리는 걸로 대처를 했고, 나머지는 제가 과제란에다가 과제 어떻게 할 건지 해놓을 거니까 요번 주 금요일까지 과제 제출해 주시면 되고, 그 2차 직무 수행평가 같은 경우는 기말고사 그 발표 파일로 대체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도 하고 이거 과제 6가지 하고도 기말고사 준비하려면 좀 힘들 것 같아서 그거 발표 과제로 대체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중간에 이렇게 수업이 갑자기 바뀌게 돼서 좀 혼동이 왔을 수도 있고 그랬을 수도 있지만, 한 학기 어찌됐던 간에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게 돼서 다행이고, 모두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학기도.